네,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이어서 GIS에서 가장 중요한 또 다른 개념 중 하나인 좌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표계라고 하면은 우리가 GIS 데이터를 활용을 할 때 이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알게 해주는, 어떻게 보면 약간 나침반 같은, 비유를 하자면 나침반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좌표계가, 우리가 제대로 된 좌표계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원래의 위치에 맞게 올라가 있지만 좌표계가 틀리거나 아니면 원래 정해져 있는 좌표계가 있는데 내가 그 좌표계를 안 쓰고 다른 애로 쓰겠다고 정의를 다른 애로 해버리면은 이제 얘 위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위치가 옮겨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 나침반을 잘못 썼거나 안 썼기 때문에. 그래서 좌표계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좌표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리좌표계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지리좌표계를 투영한 투영좌표계라는 게 있습니다. 지리좌표계는 가장 기본적인 건 이제 위경도예요. 위경도가 이제 우리 지구를 나타낼 때 어떤 점을 찍으면 거기를 위도 몇 도, 경도 몇 도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경도 할 때의 위경도고, 위경도 지리좌표계의 특징은 이제 단위가 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구를, 여기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지구를 완벽한 하나의 구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몇 도만큼 이동을 한 지점에 얘가 위치를 하느냐라고 딱 포인팅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가 도로 되어 있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위경도 단은 이제 38선이 있습니다. 38선이 우리나라랑 북한을 이제 딱 나누고 있는 그 휴전선인데, 왜 38선이냐면 북위 38도에 근처에 있어요. 그 38선이. 그래서 38선이라고 하는 거고, 북위라고 하면은 이제 북반구 위도에서 38도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동그랗게 지구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적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도가 위도 0도라고 할 수가 있고, 적도로부터 북반구 쪽으로 각도가 움직이면 북위, 남반구 쪽으로 각도가 가면 남위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북반구가 있죠. 그러면은 이 적도에서 이렇게 위로 38도만큼 올라왔을 때 해당하는 요 적도와 평행한 선, 그게 북위 38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도는 이제 위도랑 수직인 선이죠. 말하자면은 위도는 지구의 Y좌표라고 할 수 있고 경도는 X좌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도 영도는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가 위치한 곳이 경도 영도의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리니치 천문대에서도 서쪽으로 도냐 동쪽으로 도냐에 따라서 서위 동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고, 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북반구 남반구 쪽으로 90도씩, 그리고 경도는 동쪽 서쪽으로 180도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리좌표계는 단위가 도라고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우리가 쓰려면은 어떨 때 쓸 수 있냐면 특정한 포인트를 찝을 때 이제 쓰기에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은 이 위경도는 국제적인 표준이기 때문에 위도 몇 도, 경도 몇 도를 하면 그냥 이 데이터를 보는 누구라도 이게 위경도 좌표계구나. 그래서 이거를 딱 집으면 누구나 동일한 점에다가 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리좌표계의 가장 큰 그 한계는 단위가 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위가 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길이를 구하거나 면적을 구하는데 적합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길이를 구하려면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 미터다, 몇 킬로미터다, 몇 마일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게 도로 되어 있으면은 그 구하기가 길이를 물론 도 단위로 빼서 그 우리가 그냥 두 개의 점이 있으면은 x좌표랑 y좌표를 서로 뺀 다음에 피타고라스식 정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길이를 구할 수 있지만, 그거를 도 단위인 지리좌표계로 하면은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위가 도 단위인 지리좌표계를 길이나 면적을 구할 때 쓸 수 있도록 바꾸는 게 이제 투영좌표계예요. 투영좌표계는 말 그대로 이제
구 형태의 지구를 어떠한 평면에 투영한다. 영어로는 프로젝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투영해서 평면으로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투영 좌표계로 바꾸면 이제 그 좌표계는 단위가 단위가 길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표준인 뭐 미터, 센티미터, 킬로미터로 될 수 있는데 대부분 미터를 많이 쓰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마일이나 피트나 인치 같은 거를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투영 좌표계는 지리 좌표계와 다르게 단위가 도가 아니라 길이 단위로 되어 있고 그 길이의 단위는 뭐 미터일 수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마일일 수도 있고 또 어느 곳에서는 특별하게 지정된 길이 단위를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쓸 때 벡터 자료 같은 경우는 포인터 형식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버스 정류소의 위치라던가 병원의 위치라던가 이런 포인트로 되어 있는 것들은 위경도 좌표계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위도경도를 딱 해주면 포인트를 딱 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위경도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면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투영 좌표계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뭐 길이의 변화를 주는 버퍼를 준다거나 아니면 다른 기능들을 사용할 때 투영 좌표계가 아니라 지리 좌표계면 에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투영 좌표계를 많이 쓰고요. 우리도 이제 섹션 2에서 벡터 자료를 배우면서 실제로 좌표계가 잘못되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도 확인을 해볼 거고 하나의 좌표계에서 또 다른 좌표계로 바꾸는 좌표계 재투영도 같이 배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섹션 2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 오늘 영상에서는 가장 기억해야 될 건 GIS 자료를 지구상에서 맞는 위치에 표현하기 위해선 좌표계라는 게 필요하다. 근데 좌표계는 위경도 단위를 쓰는 지리 좌표계와 투영 좌표계가 있고 지리 좌표계는 단위가 도로 되어 있고 투영 좌표계는 단위가 길이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길이나 면적을 구할 때는 지리 좌표계에서 투영 좌표계로 바꾼 재투영한 투영 좌표계를 써야 제대로 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